민주당이 당론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들 민주당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MBC 사장 지금 임기가 다 돼가지고는 새 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이 8월 사장을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를 누구를 결정을 하냐가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방송 3법 만들어가지고는 여기다가 민노총이 주류인 시민단체 뭐 PD연합회, 기자연합회 이런 데서도 이사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는 지금의 법 가지고는 자기네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통위가 기능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홍일 탄핵 시켜가지고는 직무정지 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고 아주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읽히는 그런 법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 절차를 어떻게 보면은 중단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네요. 할 수 없죠. 뭐 사람 많아요. 그래 탄핵 소추해. 그러면은 또 사퇴해버리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최진영 변호사가 임명하면 되는 거야. 사람 많아. 계속해. 참.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탄핵을 하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탄핵했는 것 중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다 했는데 다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탄핵을 해요? 근데 그 탄핵 얘기 또 나오는 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20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되거든요. 그럼 본회의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뭐 3분의 2 찬성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3분의 2니까는 통과되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렇죠. 때 한나라당이 총선 대패했었잖아요. 네. 저 그 지경 날 거라고 보고 20만 물론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책임 당원이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혁의 딸 개딸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 숫자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단 탄핵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탄핵을 대상 자체가 이재명이를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아가 유죄 판결을 했는 판사한테도 이제는 개딸들이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 3법과 관련해서 결정권자인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나라가 다 지키냐? 이게 뭐예요? 탄핵 헌법을 정족수를 그냥 국회 전원으로 그냥 올려야 돼.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에요, 이거? 탄핵권 남용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세계 통틀어 유일한 수사검사 탄핵. 그 목적이 뭐냐? 뭐 확실하지 뭐.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아.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지만 돼지만 특별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죄를 범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재명만은 수사를 받았어도 안 되고 재판을 받았어도 안 되고 깜빵 갔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럼 쟤들 돼지네. 돼지인 거지. 이게 동물농장에서 돼지는 뭐예요? 돼지. 폭군. 우리가 폭군이고 결국 공산사회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보여주는 것이 그걸 비판하는 것이 동물농장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는 섬찟해요, 사실. 이게 호시절님 웃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법 시스템, 모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이 다수당이란 이유만으로 폭행을 일삼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1301호 검사가 불러놓은 사람한테 야 밖에 나가서 10분간 퇴정해, 야 와가지고 벽 보고 10분 서 있어 라고 하면은 당신들 뭐라고 할 거야? 검사가 폭행 협박했다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국회에서 하면은 그게 정당하냐고. 아유 진짜 전 변호사님 이거 완전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하는 거죠. 근데 왜 그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한 발도 들고 서 있으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정청래 그 위원장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으니까 한 거라 그러던데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네. 야 정말 말이야 방구야. 근데 변호사님 저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좀 뭐가 세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쟤들이 저렇게 나오면은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는 쟤들이 만든 법안을 그냥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령을 없애게 하려면 위헌 위법 심사를 또 대법원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 대법원이 판결이 안 나오게 그냥 질질 끌게 그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 뭔가 이런 정신으로도 보여야지 규탄한다 그러면서 우아하게 백조 행세만 하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남용 방지법 탄핵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 박탈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강대강만으로 갈 수도 없지만 그와 같은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으로 만들라고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면 어차피 안 지키겠다. 시행령으로 만들면 또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쟤들이 만들려는 그 시행령 법안이요. 그 국회법 개정 그게 뭐냐면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수정을 안 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도한 그런 탄핵 시도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지들이 뭐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그 검사 승진 어려워요. 계속 무죄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는 기소해놓고 판결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평정이 팍팍 깎인다고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다 기각되고 그 이유를 봤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입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회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한 번도 게을러가지고 안 써먹어봤거든. 그래놓고 인지에 와가지고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참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탄핵에 관한 것이 너무 쉽게 나와요. 사실 이런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뭐냐면 탄핵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탄핵 얘기만 안 된다.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얘기했듯이 탄핵 얘기하다 보면 탄핵이란 것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므로써 탄핵 발의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쪽에서 탄핵이 나오면 탄핵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2조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우리가 왜 멸콩TV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까?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이 깜빵 가는 것, 재명아 깜빵 가자를 먼저 얘기하고 조국아 깜빵 가자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가 아니고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조국이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빨리 깜빵 보내달라고 서울지방법원 앞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옛날에 어땠어요?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게 하고 하니까 민주당은 그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고 검찰청장 보자고
앞에 가가지고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단식이라도 좀 해봐. 병원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내가 YS 이후로 보수 쪽에서는 단식을 하는 걸 못 보고. 네. 있었다. 황교안 대표. 황교안, 이게 투블럭이 머리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예. 그때 뭐 이렇게 루머가 있었어요. 본인 머리가 아니라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예, 가발이 네모네 했는데 그 투블럭으로 확실히 그걸 본인이 머리란 걸 입증을 하셨죠. 아무튼 지금 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산은 헌법재판소죠. 국회 해산은 그러니까 정당 해산은 국회 이제 해산. 그 헌법재판소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불신임해 했을 때 수상은 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 해산권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국회의 탄핵권이 남용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리게 하는 국민 소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국회 예산으로 맞설 경우에는 정부가 마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소환권, 주민 소환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제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의회에 대해서 그런 주민 소환 제도라든가 국회의원의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법권으로 지금 계속 제한하는 보수 야당의 지금 보수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제도적 견제 장치 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견제 장치 필요한데 지금 편안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잖아. 전당대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그 2조 심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한동훈 캠프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 2조는 이철규 조정훈이래. 그러면 안 돼. 정말 짜증나. 그리고 사실 친윤인이라는 것도 과거에 이런 카테고리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분화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주진우 의원. 뭐 그런 거 보면은. 윤심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얘 용산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와치앤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숲속 오두막님, 0512님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인가, 대통령제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5년 단임으로 갈 것인가, 4년 중임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다만 이런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전국이 사실은 거의 개헌의 소용돌이로 다 들어가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개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되면은 개헌 논의가 사실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개헌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띵크탱크에서 계속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우리가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최고위원 출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슈퍼 챗을 보내줬는데 네, 어제 우리 다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 변호사님은 또 보수의 여전사로서 정말 요즘 종횡무진, 사회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요새 좀 전투력 떨어졌어요. 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러서 다 가시는데 좀 멸콩TV만 좀 나와주세요. 네네, 멸콩TV는 저 요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3번째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많이들 봐주셔요. 너무너무 멸콩TV 감사합니다. 요새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는 나와도 신나요. 엄지척 멸콩TV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이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이 인간이 어따 대고 윤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아직까지 민심을 못 읽고 국정기조 안 바뀌고 있다고. 너나 정신 차려, 이 코딱지야. 예, 그러니까 참. 나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너나 정신 차려, 코딱지야. 그래서 원래 막 그 당하면서. 정도면은 뭐 우리의 코딱지 의사 표현의 자유 판매 범위에 잘못이지. 들어갑니다. 네네. 지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지들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개혁 입법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다 막아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법은 못 바꾸고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일부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박찬대가 운영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뭐 관련해가지고는 쟤들이 지금 이 특검 4국조를 한다 그러는데 이 국조가 보니까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하고 뭐 또 방송자강 문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랑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을 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특검을 해야 될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 떨거지 아닙니까? 참. 이걸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지 아시겠죠? 정청래. 무법사위의 위원장 정청래.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 참 국민, 안 그래도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데 국민 혈압 올리는 인간 정청래. 법사위가 무법사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전 변호사님.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꿈이 좌절이 되고 법사위원장을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판단을 하기에 지금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 목매하더라도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 이 정청래 의원처럼 얼굴 두껍게 밀어붙일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시켰다 그러는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 4선이죠. 4선 맞습니다. 네, 4선이면은 3선이 보통 하는 건데. 그래서 4선이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관례가 어긋난다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정권 심판 받아가 총선 그렇게 괴멸이라고 말을 좀 폐기배를 했으면은 이제까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 수천 건에 이르는데 이게 좀 각성을 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어떤 그런 그립을 인정을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보여준 게 정청래 의원은 유상범보다 공부 못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 이시원 밖에 나가 서 있으라 이거밖에 지금 남긴 그렇죠.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협의라는 거는 상호 양보와 상식을 전제로 하는데 무상식자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청래의 무도한 언급을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지난 25일 여당 간사 선임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기요. 그런데 위원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어이가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원래 뭐 간사를 선임하고 어떤 법사위에 진용을 꾸린 다음에 심의 의견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심의 의견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적법 절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정돼 왔으니까 이제 유상범을 뭐 법사위원장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간사로 인정합니다.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무시한 거예요. 개무시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너 이름이 뭐냐 이러는 그렇지 거야. 이름이 뭐냐라고 하고 뭐 국회법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유상범 의원도 이게 법조인 출신으로서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기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고 여기는 모르겠어. 제가 거의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예, 그래요. 예.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학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 유상범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법은 더 잘하는 거 맞잖아. 맞잖아. 객관적인 팩트지. 그럼 네가 변호사 하든가 해가지고 사법시험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이게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정섭 전 국방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10분 퇴장하세요. 그렇게 하고 군복 입고 있던 장성에게는 그게 어디서 난 버릇이야. 토달지 말고 사과해. 일어나. 그리고 이게 뭐야 이성근 이게. 사단장한테 그럴 거면 사퇴하라 그랬어. 사퇴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일어서 그 또 이종섭 장관한테는 아니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또 끼어들어요. 퇴장해요. 반성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입법청문회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입법청문회를 하는 거는 주로 공청회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을 맞아요. 불러서 하는 건데, 이렇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그리고 뭐 잘 조졌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때 김용민 의원은 무슨 뭐 영상하면서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복 입고 반려견 찍고 안고 있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인가요? GSGG 그 판사 출신이라는 맞아요. 사람이요. 네. GSGG 욕했던 이분은 대통령실 번호 끝으로 대통령실이 앞에 국에 800이거든요. 0280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7070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천공번호냐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을 규명하지도 못하고 팩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갑자기 여사 라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사 라인인가 봤더니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죠. 네. 거기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카톡방에서 무슨 뭐 골프 부킹 예약이 나왔었대요. 진짜 근데 이거.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 네. 뭐 골프를 잡니 어쩌니 하다가 거기 임성근 사단장은 대답도 안 했고 그 부킹이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하기로 좌절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사 라인이다.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제정신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청문회는 영어로 뭐죠? 몰라요?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맞다. 영어로 청문, 히어링이에요. 들을 청. 예, 들을 청자, 듣고 물을 문자, 듣고 우리나라 말로는 청문회지만 이 청문회는 미국 제도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제도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어링은 뭐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하고 나서는 듣는 것인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지들이 말만 하고 윽박 지르고 할 거면은 청문회를 왜 해? 나 진짜 참 어떻게 기본이 안 된 이런 인간들을 공격수랍시고 해가지고 마구 총질을 하게 해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는 원래 기밀성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피우진 처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증인선서 거부하겠다고 한 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전현희는 빵빵한 볼을 해가지고는 고발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일 그런 부분을 뻔뻔하게 했던 인간이 사실은 조국이야, 조국이. 조국이가 나와가지고. 난 뻔뻔한 게 아니라 좀 모자란 것 같아, 요즘 보면. 고소해. 고소해. 화이팅. 화이팅. 아싸. 네. 변호인, 선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 다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300명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는 히어링, 듣는 자리입니다. 증인을 모욕하고 겁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국회법 143조입니까? 보면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 당신들 라이센스 받았어? 진짜 뭐 면책 특권이 있다고? 그런 것 좀 없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권 포기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실제 출마하는 사람들, 전 변호사님도 불체포 특권 포기서 썼죠. 네, 예. 근데 민주당은 그런 거 안 해. 왜냐면 필요하니까. 방탄이 필요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봤는데 지금 전과자 비율이 민주당이 제일 높아요. 지금 국회. 그다음에 1, 2, 3등도 다 민주당이야. 그 신장식 빼놓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참 진짜 이게 왜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 법무법인 법사위라고 하는 이유가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3명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무조건 요즘 말로 무조건
무조건 이재명 방탄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인간들? 법무법인이 좀 저렴한 법무법인 같아. 변호를 잘 못해. 그것보다 더 문제는, 아니, 변호사는 이재명이가 돈을 내야지. 왜 국가로부터 매월 세비로 1,500만 원씩 받으면서 변호를 지들이 하냐. 변호를 하냐고. 이건 문제 아닙니까? 참, 진짜. 이윤정님, 전과자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과 4. 안 되는데 뭐 지금 국회의원 비율 거의 30%가 다 전과자고 그중 1등이 민주당이에요. 참, 네. 우리 새우깡님 아이디가 너무 재밌어. 이게 사이가 아니고 서이 새우깡이야. 이거 보면은 저분이 이름이... 그런데 전현희도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 거부한다고 한 적이 있다 맞아요? 그러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댓글. 그렇습니다. 죄명이 대장동 돈 다 어디 있냐? 예. 법사위 로펌의 대장동 변호사다. 우리 새우깡님, 촌철살인이십니다. 최수홍님, 전과 사범이 큰 문제죠. 방탄하려고 저런 무시기 같은 자를 지명해서 방탄에 쓰고 싹 다 구속시켜가지고 민주당 수사, 김일성 수령화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 일극체제가 뭡니까? 그게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방송 나가가지고는 상대방 패널이 윤석열 독재 정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웠어. 근데 다음부터 나 안 불러. 사고 쳤다고. 안 불러도 돼. 우리 안 대장, 돼, 안 돼. 우리 멸콩 TV 더 나오면 돼. 저 뭐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 하고 싶은 소리 내가 안 해야 돼? 그럼, 예.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예. 놀랍지도 않죠. 30% 전과자. 아니 30% 가까운 제가 그때 여기서 그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찾아볼게요. 실제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만 그렇습니까? 조국 신당은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 그중에 별단 사람과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기소돼가지고 실형받은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저 짝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렇게 해서 깜빵 가고 깜빵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나도경님, 연분홍 사랑님, 지금 국민의힘 당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 참 많이 좀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많은데. 스피커는 많지만 스피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트위터만 있고 이게 우퍼와 이게 서브우퍼가 이게 미드레인지 이게 스피커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멸콩 TV 시청자분들의 어떤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후보자 중 30%였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별단 사람이 30%나 된다는 이런 어이없는 세상이 참 열받네요. 아닌데요. 여기 보면은 전과자가 28%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진짜네. 28이 30이나 뭐. 그러니까 후보자가 30%였으니까 뽑힌 사람. 3.몇 프로 아니냐 그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나도경님, 저는 20년째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라는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현장에 가보면은 오셔가지고, 제가요, 변호사님, 공화당 때부터 당원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참 허를 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숲속 오두막님, 멸콩TV 또 우리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청래 이자 사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16년 새누리당 영입일로로 들어와가지고 정청래 잡으러 마포에 갔었잖아요. 맞아. 그때 그 그래서, 2016년 대선 네, 총선 맞죠. 영입일로로. 그러면서 정청래 사실 잡았어요. 그랬는데 손혜원이 됐어. 정천에 한번 쉬었던 적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그랬지만 어쨌든 아마 정청래 저에 대한 유감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는 싸움 딱이 없다라고 가을향기님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존 차님, 정청래 관종이죠 라고 했고 실제로 관종 아닙니까? 그 영상을 지금 아까 유상범 의원과 싸우는 그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100만 가자 이런 참 그게 좀 모자란다니까. 네, 그러니까 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요 오히려 그냥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창피하거든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전 변호사님의 촌철살인 실제로 지금 그와 같은 시각이 민주당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가오는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주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요. 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네, 국민들이 다 심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쌍김 얘기를 해보죠. 쌍김. 아, 예. 제가 이 쌍시여서 이렇게 액센트를 주지. 김정숙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돈거래가 지금 뭔가 포착이 됐다고요. 예. 모녀 간의 돈거래.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맨날 수년간을 김건희 여사의 모녀가 뭐 수상한 거래를 했다, 내부자 거래를 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그렇게 그 가짜 뉴스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뉴스 같아요. 김정숙과 문다혜의 수상한 돈거래 뭡니까 도대체? 전주지검에서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는 수사 내용이죠. 네. 이게 전주지검에서 굉장히 수사를 야무지게 잘했다라는 느낌을 이게 흘러나올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 검찰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씩 수사를 알려주는 건요. 네네. 이 내용을 여러 이 언론사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아하. 어느 한쪽에 잘 주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뭐 조선일보 한 번 주면 중앙일보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요. 예. 예. 이거 지금 상당히 오래 수사를 해왔고 거의 지금 이 압수수색도 다 했고 네. 이 소환 조사도 다 한 것이거든요. 예. 핵심 인물만 빼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예. 굉장히 이 정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건데 네. 이번에는 지금 김정숙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네. 돈 5천만 원을 지금 다혜에게 보냈다. 문다혜에게 보냈다라는 네. 내용이거든요. 네. 이건 지금 금융원에서 그게 잡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금융정보 분석원이 분석원이죠. 말씀이시죠? 예, 예. 자, 5천만 원 이상은 다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죠. 드러내서 검찰이 의뢰를 하는 것인데 네. 이게 검찰의 의뢰가 됐다라는 게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수사 지금 이 부분 거의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확실해졌을 때 알려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전주지검에서 문다혜에 대한 이 특혜 부분 말이죠. 네. 이 수사를 왜 중앙지검으로 지금 옮기지 않느냐라는 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네. 부분에 답을 내렸어요. 어떤 답이? 전주지검에서 이 옮기지는 못한다. 음흠. 중앙지검에도 지금 뭐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수 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형사 3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 형사 3부 검사 10명을 모두 투입하자. 아.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것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중앙지검이 아니고는 음흠. 그동안은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송철호 사건도 울산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음흠. 이 우윤 검찰총장이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저게 어떻게 해서 울산지검에서 수사가 되는 것이냐 중앙지검으로 바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옮기지 않고 전주지검에서 1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 수사입니다. 네. 예, 이제는 그 사위 서모 씨, 네. 그다음 문다의 소환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중앙지검과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게 수사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하. 중앙지검은 지금 김정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형사 3부, 전주지검은 형사 3부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돈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기관이 포착을 했다. 어디? 금융정보분석원 FIU.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건 어떤 사람도 못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을 포착을 했을 때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예. 그런데 김정숙이 제3자를 통해서 문다혜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녀 간의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잖아요. 예.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럼 바로 줘도 됩니다. 아무런 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굳이 쓰리쿠션화했다. 이건 그리고 그걸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을 했다. 이건 두 가지 검은 돈이거나 세탁을 하거나 돈 세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거 이미 거의 다 수사를 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소위 그 이스타젯 네. 그 항공 그 회장을 통해서 지원이 된 게 2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지금 청와대 김정숙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네. 디자이너의 딸, 네네. 그다음 이 경호원 네. 돈 거래한 것이 드러났어요. 네. 드러나자 문다혜의 반론이 네. 이제 문다혜가 그 SNS에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게 있습니다. 네네. 이 꼴랑 300만 원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지인한테 받은 300만 원. 예, 지금 이 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네네.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직원이 돈 거래를 해. 네. 그게 10만 원이든 네네. 30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자, 이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문다혜가 집을 사는데 도와준 것이다, 생활비를 하는데 도와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돈 거래는 작고 크든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 추정을 지금 검찰에서 계속 적당한 알 권리 확인된 것만 지금 소위 언론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흘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며칠 전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문다의 가족이 이상직에 받은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물론 이 2억 원은 월급이라든지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 월급도 포함한 거지만 그러나 가면 보면 집 월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그 자녀의 국제학교 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참 이 먹고 사는 거는 저 이상직을 통해서 다 해주는데 아니 보통 이 한 가족 이 정도 연배의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가족이 2억 정도면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돈을 왜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줬어야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그 서모 씨와 이혼을 하기 전입니다. 아, 전이겠죠. 예. 그 이 서모 씨가 굉장히 뭐 무슨 사업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네.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아하. 많은 빚이 있었다라는 걸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딸 부부가 네. 태국으로 이주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네. 이게 경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그 이후에 문다혜가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시면요. 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태국으로 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음흠. 가서 이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네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혼하게 되면 재산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죠. 네. 그 사위의 그 빚 부분요.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 어려운 이 문다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직이 총체적으로 이것도 전주지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것을 이상직이 다 지시했고 태국까지 가서 이상직이 요청을 했다라는 것도 네.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상직을 통해서 모두 해주고 정치권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직 관련해서요. 네. 이상직이 도대체 무슨 라인으로 이 공천을 받았을까? 네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상직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항공사를 굉장히 공격적 경영을 합니다. 네, 이스타젯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상직이 이것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네. 경영 부분으로 인해서요. 네네. 그렇게 이 경영상 여유가 있지 못한데 부산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라인을 늘리면서 공격적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업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예. 굉장한 뒷배가 있을 것이다. 국토개발부에서 계속 그거를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 내주는 거 노선 허가 정말 하늘의 별 아, 따기입니다. 그럼요. 예, 황금 노선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스타젯은 계속 황금 노선을 따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해공항 취항을 할 때 또 제가 그 현장을 갔었어요. 아, 취재를 하셨군요. 이렇게 참 뭐 항공사가 이제 취항을 한다라고 해서 네. 갔는데 그 굉장히 특혜죠. 네. 이런 특혜들이 가능한 네.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여의도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원후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고 피곤해 하시는 게 도대체 그래서 결론은 언제 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답답하고 송은재 대표님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 지금 전주지검 형사상부에서 형사 9명, 부장검사까지 10명이 뛰어들어서 수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까지 파악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그야말로 이 수사의 A부터 Z까지가 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 얘기는 더 골 때려요. 김혜경 여사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자, 우리가 야당 대표 부인 또는 대통령 후보 부인, 이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보통 야당 대표 부인이 그렇게 많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요. 뭐 가끔 투표일에 같이 가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또 출입 기자들이 집에 맨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 부인 진짜 그때 할 일 많습니다. 아침에 전부 다 기자들이 출근을 집으로 하면 막 그 앞치마 두르고 막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딱 책에 먹이고 그러면 어느 총재의 아침이 더 맛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는 참 낭만적이었어요. 그럼요, 낭만적이. 끝나고 나서 같이 다 차 타고 이제 같이 당사로 이제 출근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 당 대표 부인이 그렇게 전면에 나설 게 없습니다. 보통 가끔 당 의원 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때 얼굴이 뜩 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지역구 계양을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전당대회 선거가 코앞에 둔 시점. 8월 18일인가요? 전대 일자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조금 더 돼요. 그런 것밖에 안 남았는데 투표를 행사하는 전당대회에서 그것도 권리당원보다 그래도 쪼그라들었지만 어쨌든 훨씬 더 많은 권한이 갖고 있는 대의원에 김혜경 여사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자질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훌륭한 자질이죠. 자질 하나만큼 진짜 부창 부수입니다. 해경군 김씨라고 경찰이 아마 얘기했잖아요. 경찰은 해경군 김씨가 맞다라고 했으니 경찰 얘기입니다. 이건 경찰의 그런 수사를 제가 빌려서 해경군 김씨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해주고 말이야. 문재인 아들 문준영을 구속하라라고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고 말이야. 부부 사이도 또 좋다지 않습니까? 좋은 지난 건- 대선 때 기억 못하십니까? 뭐요? 출근할 때 매일 뽀뽀하고 출근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제가 그때 같이 방송을 하고 있던 송국건 본부장께 물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출근할 때 뽀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라 이런 기억이 있는데 송 본부장 진짜 얼굴 떠오른다. 송국건 본부장 얼굴이 갑자기 부르륵 하면서 빨리 진행하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바꿨어요. 바꿨죠. 이재명이 어떤 경우에도 당 대표를 유지하고 대선에 예.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지금 이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재명은 꼭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이 폼을 잡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다 바꿨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이재명이 감옥에 가도 당대표를 유지하고 대선에 출마할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 혹시 감옥에 가는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네. 이런 경우가 흔히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어떤 소위 경우요? 김근태 부부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건 또 김근태가 자꾸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승계받은 거죠? 승계받고 예. 왔다 갔다 예. 인재근 승계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게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재명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도 이 당과 자기의 지역구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네.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포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최악의 경우에 오는 9월, 10월 또는 위증교사 1심 판결입니다. 네.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대목에서 읽을 수가 법정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있구나. 이 법정 구속은요.
제가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네. 위증교사는 정면으로 지금 이 사법 방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구속의 사유입니다. 네.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사유가 정면으로 사법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증교사에서 저런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지금 네. 보통 500건 뭐 네. 1년에 그렇게 나오면 300건 이상이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죠. 1년 이상 2년 이런 징역형을 받아요. 예. 징역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이 예쁘기도 하고 이런 본인이 바라봤을 때 우리 저 확실하게 그 표현합시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아니 이재명 자기가 출근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이재명의 눈으로. 뽀뽀를 한다. 아 이재명의 눈으로. 뽀뽀 안 하시잖아요. 이재명의 눈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이재명은 자기가 구속될 것을 이제 예감이 온다. 이제 곧 냄새가 온다. 냄새가 풍겨진다. 아, 그러면 내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 나를 위한 친위대를 다 구성을 하고 다 비명을 잘랐어도 그래도 내가 없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걸 대비해서 자기의 부인을 대의원으로 꽂아 넣는다. 대의원이 그렇게 권력이 센가요? 대의원 꽂아 넣으면 그러면 다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상징성이죠. 상징성. 그렇죠. 어. 이재명으로 인해서 지금 네. 뭐 박찬대나 정청래 모두 다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 패밀리를 만드는 거죠. 소위. 그렇죠. 이재명 패밀리를. 네. 못 믿는 거죠. 지금 누구도. 음흠. 뭐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천해서 목을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반란표가 일어났거든요. 네. 추미애가 안 됐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재명이 뭘 느끼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남아스레 님이요. 해경궁이 그렇게 이쁘면 왜 김부선하고 노니? 이렇게 묻는데요. 대답 좀 그건 해주시겠어요? 그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영화 배우고 해서 어떤지 한번 호기심에서 했더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출근을 하면서 뽀뽀를 하는데 그만. 그게 이제 그만. 제가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으면 그 질문을 할 텐데. 그러게 말해요. 지금도 네. 하냐고. 어찌됐든 기가 막힙니다. 대의원이라는 건요.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정치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당원을 하겠다. 당원을 하는 건 정치적인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의견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내겠다. 이게 당원이고 대의원입니다. 그럼 대의원을 하겠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냥 부인이 있거나 내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정당의 한 지역에 대의원인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감옥 가 있다. 근데 감옥 가 있는데 정청래가 아무리 막 뭐 찬양을 하고 하더라도 정청래 밑으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아내와 뭐 딸과 아들이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상징으로 딱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핍박받는 정치인의 아내. 정치인의 아내가 드디어 정치적으로 이제 그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 내 남편이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고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그 개딸들이 모이고 하면서 완전히 여의도로 출발? 와, 여기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말씀드렸던 그 인재근 의원 전 의원도 그런 경우였고요. 네. 이제 가장 상징성이 높은 것이 자녀거나 부인이거나 이런 경우죠. 그렇죠. 지금 그걸 이재명이 노릴 정도로 이재명도 다급하다. 초조하고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구나. 예. 내가 아무리 정청래가 저렇게 해도 정청래가 저렇게 의사봉 휘두르고 별의별 말을 다 할수록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어떻게 믿니? 그 여의도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뭐 공천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감옥에 가기 전과 감옥에 갔을 경우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렇지. 이건 뭐 정치권에서 권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재명이 몰 리가 없거든요. 감옥에도 당대표 옥새를 갖고 갈 수 있나요? 가지고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의도는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참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밤에는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그 뒤통수를 때리는 게 흔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덕망과 그럼요.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죠. 예, 덕으로 쌓아온 리더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웃기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집니다. 예. 송 대표님 정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대의원이 되고 아니 어디 들어가 있거나 죽거나 하면 알겠어요. 대의원을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는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태의 경우에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아니 노회찬 의원도 했었고요. 자기가 그렇죠. 그 선거구에 못 나가니까 부인을 내세웠다가 아작이라는 표현은 안 되죠. 어차피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연결을 하려고 하죠.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의원을 하는 건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법꾸라지 이재명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봤죠,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 보도 못한 일이었죠. 보도 못한 일이죠. 이재명이 하는 일은 이 참 짐작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독특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가 막히긴 하지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써주시지만 김혜경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카와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구속은 아닐 겁니다. 법인카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번 달 안으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법인카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저거 자꾸 유용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보기엔 저거 횡령입니다. 네. 거의 횡령 수법이고 규모거든요. 그렇죠. 저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저게 이재명의 책임이 가장 클 거지만 김혜경도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네. 뭐 혐의가 있겠냐 이러는데 김혜경이 이재명 모르게 배소연과 함께 이렇게 빼돌린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김혜경이 지금 재판받는 건 고작해야 그 식사 하나예요. 예. 그거는 뭐 의원 선거법- 부인들 예.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지금 강백 신을 수사를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탄핵을 하거나 해서 검사들 탄핵을 시키잖아요. 4명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법카 수사를 제대로 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법카 수사 제대로 했는데 탄핵 당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직 헌재에서 결정은 안 냈지만 이런 식으로 법카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든 지금 지연시키거나 막으려고 하는 것이 두 부부가 그 식사 말고 나머지 부분 과일 무슨 일제 샴푸 별의별 그 모든 것들을 그 액수를 다 함께 횡령하고 또 국고 손실까지 죄를 물으면 이 부부 동시에 함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고 뭐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이 이제 또 나중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여보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못 들어오게 할게 하고 대의원이라도 하나 줘서 부부를 쌍으로 집어넣는다? 그건 안 됩니다.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분을 또 세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조국은 부인을 감옥에 보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예쁜 부인을 보낼 수도 없고. 그 예쁘다는 말씀인데 그만하시면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어쨌든 이재명의 눈으로 그걸 얘기해야죠. 저는 뭐 이재명의 표현을 따르시는 거죠 지금? 자꾸 속이 울렁거려서요. 아까 아침마다 그 얘기. 그럴까? 정말 증오인데 쇼윈도로 저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내가 당신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나 화내지 마. 나 바람핀 거 뭐 그런 약속이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통과.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 가지. 예. 그 이재명이 목욕탕을 안 가요. 왜요? 왜 점 때문에? 출입 기자 생활을 하면요. 예.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목욕탕 가고 이런 일도 그렇죠, 있거든요. 렉싱턴도 켄싱턴 호텔 사우나도 있고. 예. 또 남자끼리는 뭐 우스갯지만 모욕을 같이 한번 해봐야 그렇죠. 서로 통한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어서 일부러 가기도 하거든요. 예. 집단적으로. 정치인들끼리 또 사우나 가갖고 그럼요.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은 전혀 안 간대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그 예. 사저가 삼성동에 있었는데, 삼성동 건너편에 그 호텔에 회의룸 같은 게 있잖아요. 사우나에. 예. 거기서, 많이 회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네. 자, 전당대회를 넘어가 보죠. 자, 전당대회 각 후보들 얘기를 조금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한동훈 얘기 좀 해보죠. 이거 한동훈 대표되라고 민주당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뭐 특검법을 전당대회 전까지 뭐 한동훈 특검법 해갖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네요. 한동훈 특검법 그 내용이 한동훈 자녀에 대한 의혹입니다. 모두 탁탁 다 털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예, 가장 주된 네네네. 것이고요.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가장 핵심은 자녀 입시 그건데요. 네. 자녀 입시 그건요. 네. 경찰이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서 네. 이 수사 그 회의까지 열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MIT 대학에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그 경찰에 보낸 회신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 선출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건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조민희는 공부 진짜 못했고 한동훈 딸은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해서 MIT 갔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나? 그래서 접근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분열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저게 또 묘하게 된 게 조국이 계속해서 저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조국하고 민주당이 좋지 않거든요. 네네. 조국이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부 외면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사실 삐져 있거든요. 네네. 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요. 예. 지지율은 왜 떨어지느냐면 예,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조국이 계속 폐악질만 하는데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네. 왜 떨어지냐면 폐악질이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폐악질을 하니까 상대가 안 돼 여기서는. 왜 저 정청래 최민희가 뜨니까 조국이랑 박은정이 아무리 해도 정청래가 박은정은 앉아요. 앉아. 그리고 박은정 끽 또 앉았잖아요. 정청래 그 폐악질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이야기하고 갑시다 우리. 엊그제 네네. 해병 전후회에서 1,500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아, 모였나요? 저는 정말 네. 이게 제일 반가운 뉴스였고 저는 사실은 이 시위나 집회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네. 민주당 지금 정청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사실은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네. 저 정청래가 그날 그 21일이었죠. 네. 그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국군을 모욕하는 건요. 네네.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네네. 일어서 앉아. 네. 그 옆에 박지원이 또 거들입니다. 네. 그냥 쫓아내지 말고 박지원이 예. 쫓아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 손 들고 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검찰이 자기 개인적인 보복이나 폐악질을 법으로 하는 것은 그게 검사냐? 그건 깡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질이 낮아지면 양아치입니다. 네. 저는 저거 양아치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제 기분으로는요. 네. 그 가수 김은국 씨도 그 나왔었는데 네네. 그 정말 경찰하고 충돌을 했어요. 국회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네네. 앞으로 좀 더 자주 이 해병 전후회에서 그런 모임, 그런 시위를 네. 자주 해야 한다. 네.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정청래는 이 수준 미달이, 함량 미달이 지금 완장을 채워주니까 저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동안 본 적도 없는 저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마침내, 해병 전후회가,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지금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다른 거 크게 다, 모인 건 처음이래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임성근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군복에 대해서입니다. 빨간색 명찰과 빨간색 모자는 해병대의 상징입니다. 그 군복에 대해서, 그 명예가 떨어지면,
나라 누가 지킵니까? 해병대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 군복에 대해서 지금 모욕을 당했는데 해병대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저는 그렇다면 해병대를 저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해병대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신 것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죠. 예. 저는 한나땡 이러잖아요. 고민정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한나땡이라면 아니 특검법 발의하지 말아야지. 한동훈이 당대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땡인데 왜 지금 특검법을 전당대회 전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하냐 이거야. 그러면 전당대회 전까지 빨리 해서 밀어붙여갖고 한동훈이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한동훈을 상대하는 쪽에서 거봐라. 지금 특검법 있는데 너 특검법 그러는데 네 특검법이나 걱정해. 라고 비난을 할 소재를 줘서 한동훈을 전당대회에서 지금 당대표로 뽑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7월 내 처리를 공감한다?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참 바보 같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네. 한동훈만 이야기해요. 네. 한동훈이 그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땡큐인데 한동훈을 계속 공격해요, 뒤로는. 그런데 이중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한동훈을 그 당선시키면 되잖아요. 한나 땡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특검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된 다음에 특검을 하면 딱 좋지. 왜냐면 지금 당대표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도하고 당을 제대로 운영 못하게 하면 지네들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동훈 삼촌 응원한 중산 팬 만난 한동훈 모비딕 선물했다면서요? 모비딕을 참 좋아해, 한동훈은. 보면. 다른 곳도 선물을 했었죠. 어떤 거요? 모비딕을 다른 곳에도 또 여러 번 선물을 했었고요. 한동훈이 가장 자기가 즐겨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비딕은 영화로도 나와 있죠. 또 한동훈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고 하죠.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배에 오르지 마라. 누가 그랬게요? 선장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에이어브 선장 말고, 예. 사실 그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예,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거든요. 스타벅스의 스타벅이. 오케이, 예. 예. 저는 그 기절을 어디서 들었냐면, 그 초임검사, 법무부 장관 때 초임검사들 강연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초임검사들 강연 때, 초임검사들 앞에서 딱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배에 태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두려워해라라고 검사들한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모비딕을 좋아하는구나. 윤 대통령은 또 노인과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슷비슷한 게 있네요. 그때 노인과 바다의 문구를 인용했죠. 예. 아주 SNS에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걸 그 고래 했었죠. 그쪽은 고래가 아니라 가다랑어군요. 가다랑어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노인이 이제 그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이제 가다랑어와의 마지막 진짜 이 싸움이 만남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전날 밤에 스스로 혼잣말처럼 하는 말입니다. 비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용히 그러나 이제 철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치명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혼잣말 하는데 그게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그 SNS로 기억을 합니다. 한참 힘들 때,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그만두기 직전에 비슷한 점이 있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배를 좋아하지? 검사들이. 노인과 바다는 좀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모비딕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참 정말 재미없어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는 괜찮은데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3분의 1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거 다 책도 이렇게 두꺼운데 3분의 1까지 읽고 내가 더 넘어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에 대한 그런 지식과 항해 지식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경 구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그냥 깨알같이 팡팡팡 들어가니까 와 읽다 팍 꼬꾸라지하고 읽다 꼬꾸라지. 한동훈은 다 읽은 모양이에요. 다 읽은 모양이죠. 그렇게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선물하는 거 보면 법전 읽듯이 읽었지. 그러게 말이야. 법전에 비해서는 재밌겠다 생각해봤더니 자 나경원 후보의 그 후원회장에 신영균 씨가 됐어요. 예. 신영균 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보수 우파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 그럼요. 그 명보국장인가요? 아닌가?
명무국장이 다른 분인가? 아, 내가 지금 헷갈리나? 어찌됐든. 아, 지금은 제주도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신영균 이사장. 정말, 지금 그 연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수파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신영균 이사장을 한 걸 보면, 나경원 후보의 지금 포지셔닝이 좀 더 뚜렷해진 게 아니냐. 좀 중도보다는 보다 기본적인 이 당의 정통 지지층에 소구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줘요. 나경원이 이번 이 전당대회 4명 가운데요. 네네. 가장 사실은 포지션이 애매해진 사람이 아, 나경원이에요. 이거는 조금 그래요. 처음부터 그 이철규하고 배신이다 배신 아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나경원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네네. 원희룡이 이게 출마를 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이 상당히 그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네. 자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이 앞으로 길게 보고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포지션이 네. 지금 만약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금 한동훈이나 원희룡 모두에 대해서 원희룡에 대해서 잠깐 하다가 네. 모두에 대해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후보 얘기도 한번 조금 해보죠.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포지셔닝을 한쪽으로 딱 잡은 것 같아요. 보면 배신의 정치, 이게 배신의 정치는 보수파로서는 사실 가장 가슴 아픈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뭐 유승민 그리고 떠올리는 부분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까지 지금 몰아세우는 걸 보면 확실하게 또 원희룡 후보가 포지셔닝을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아닐까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송원재 TV를 통해서 누구? 송원재 TV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렸는데 예. 원희룡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원희룡의 정치가 그동안 보시면 네. 원희룡이 누구와 누구와 가깝다 이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어요. 네. 원희룡이 당대표에 도전을 한번 했었는데 네. 3, 4년 전에 네네. 홍준표에 밀려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소위 이명박 정부 때죠. 3, 4년이나 꽤 오래죠. 13년 전이요. 13년. 예. 그 이후에 원희룡이 무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고 정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가 네.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출마를 한 것이죠. 네.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원희룡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이게 창윤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내가 창업을 했다. 원희룡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네. 원희룡이 준비도 많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게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원희룡이 자기가 해온 정치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희룡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실 소장파, 자기 목소리, 자기의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류의 쓴소리 하는 사람, 이런 걸로 사실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죠. 또 지금 상대가 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이 찐윤만 가지고 이 승부는 안 된다라고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외연도 넓혀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원희룡이 고민하다 나온 것이 이게 창윤인데 네. 제가 보기엔요 원희룡이 이까지는 맞았습니다. 어디? 지금 많은 원희룡이 이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다 쏟아냈어요. 어허. 다 쏟아냈는데 어디까지 맞았느냐? 저는 이게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희룡이 좀 어느 정도 인신공격 지지율 차이가 날 때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인신공격 네거티브나 네.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맞지도 않고요. 네.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왜 구속 못 시켰냐? 예. 이건 자기도 좀 원희룡 자기도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배신자라는 저 말은요. 네. 저건 아마 역풍이 불 겁니다. 네.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 원희룡이가 정말 아프게 사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언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네네네. 부분 아닙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게 지금 당 안에 내부 경선에서 근거 없이 배신자라는 단어를까지 쓴다라는 것은 저는 이번에 원희룡이 초반에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홍준표의 사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적인 처사들이 나왔거든요. 거의 예. 이지매급으로 애 운운하면서 예. 아무리 한동훈을 뭐 싫어하는 비판하는 사람조차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애 그러는 것을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자기가 뭐 노인네 그러게요. 자기가 이상한 이제. 노인네가 되는 그렇죠. 것뿐이고요. 네네. 원희룡의 이 배신 이 두 가지는 네. 아마 역풍이 불 겁니다. 네. 원희룡도 이까지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하도 이 지지율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원희룡의 지지율은 지금 올랐습니다. 근데 원희룡? 예. 예. 23일 발표된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네네. 한동훈의 지지율은 1.8% 빠졌는데 원희룡의 지지율은 6% 가까이 올랐어요. 예. 며칠 사이에. 예. 원희룡의 지지율은 오르는데 한동훈의 지지율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원희룡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을 깨부셔야 하거든요. 원희룡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급해서 저까지 나온 건데 네. 이 배신자라는 건 원희룡이 아마 역풍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 지금 그 창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서로 이제 조금 격해지셨는데, 송 대표님이나 저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별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아쉽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 다 또 합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금도는 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미님 신사적인 경쟁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연설문 마지막에 한 것 우리 멋지게 싸워봅시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도 멋지게. 당권투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당권투쟁이 없는 당,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 죽은 정당이죠. 활력이 없어요. 이 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얼마나 활력이 있습니까? 그 활력은 서로 간의 금도를 지키면서 멋지게 싸울 때 사실은 활력이 그야말로 에너지로 바뀔 것입니다. 자, 당대표 후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얼만큼 또 반영이 됐는지. 갤럽부터 볼까요? 갤럽을 보면 한동훈 선호도가 국힘 지지자에서 55%, 그 다음에 국힘 지지자에서 55%, 원희룡이 19%, 나경원이 14, 윤상현이 3. 자, 이렇게 오늘 발표된 거죠? 네, 오늘 금요일 발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도 송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원희룡 후보가 20%대인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를 앞섰으니까. 지금 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도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20%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순간이 4주예요. 거의 4주죠? 예?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주, 4주 정도 남았어요. 4주 남았어요. 4주 차이 안 되죠. 한 주에 5%씩 올라야 돼요. 그렇죠?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예. 초반 구도, 지금 초반전이 지났거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반전이 됩니다. 예. 초반전 이 구도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원희룡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후보, 네. 이 4명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여권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입니다. 예. 다음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요. 그렇죠. 네 사람 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어서 아름다운 경선이 됐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원희룡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이 생각보다 이번에 네. 이 소위 일부 친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초반의 판을 완전히 이 크게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아하. 미치지는 못했다. 아하.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초반에 것입니다. 임팩트를 더 가져갔어야 더 됐다. 세게 가져갔어야 하는데 네,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임팩트가 너무 보입니다. 약했다. 연설문이 A4 용지 반밖에 안 되는 등 사실 준비가 안 된 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찌됐든 자기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자기 비전을 내라 라는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멸콩TV로 후원해 주시는 환신골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미 그 애국기업으로 소문이 났죠.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도 사비를 털어서 책으로 만드신 그런 그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만든 환신골드 밑에 지금 환신골드 광고 문구가 나갈 겁니다. 이번에 2+1
2+1 특별 이벤트를 하는데 이 환신골드를 제가 좀 먹어봤어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그다음에 기억력 개선 뭐 이렇게 쭉 지금 저한테 읽으라고 문구를 주셨지만 저는 먹고 딱 두 가지가 저한테 딱 효능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저녁 밤만 되면 조금 머리에 두통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조금 머리에 안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밤에 새벽에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제 나이가 또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립선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에 들락거리려고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먹고 두 가지는 조금 많이 낮았어요. 진짜 새벽에 안 일어나는 횟수나 또는 안 일어나는 날도 있고 또 두통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읽으라고 하는 광고 문구 중에 피로 개선 효과, 그다음에 전립선 도움 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있다. 제가 먹어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신골드 특별 이벤트 말씀드렸고 구매 고객에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지금 유명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드라마 작가로 알려진 작가분이 쓰신 겁니다. 1, 2권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니까 이번 기회에 2+1 이벤트 상담 전화 010-9922-1141로 전화를 주시면 이번 기회를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신골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알약으로 돼 있습니다. 알약 2알을 하루에 2알씩 드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불태우면서 우리 송은전 대표님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고 또 내일 아침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가 진행될 겁니다. 내일 아침 9시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